조조는 단순히 한 시대를 풍미한 영웅을 넘어 정사, 삼국지와 삼국지연이라는 두 기록 속에서 가장 극적으로 이미지가 갈리는 인물입니다. 1. 출생 배경과 초기 관료 생활의 이중성. 조조의 가문은 시작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조등은 후한의 막강한 권력을 누리던 환관이었고 아버지 조숭은 조등의 양자였습니다. 정사 속 현실 당시 조등은 황제를 4명이나 섬기며 크게 성공한 환관이었습니다. 조숭 역시 최고 관직인 태위까지 올랐죠. 비록 황관의 자손이라는 꼬리표는 있었지만 조조는 이를 바탕으로 엘리트 관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세에 낙양의 치안을 담당하는 북부의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뇌물을 받은 고위 관리들을 엄격하게 처벌하며 강력한 법 집행자로서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는 조조가 초기에 이미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연애 속 이미지 연희에서는 조조의 출신을 언급하지만 그의 엄격한 관료 생활보다는 젊은 시절의 경박함과 기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그를 후일의 교활한 간웅으로 연결짓기 위한 사전포석이죠. 2. 난세의 등장과 권력 장악 과정. 황건적에 난 이후 동탁이 정권을 잡자 조조는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반동탁 연합군에 합류하며 부둥으로 거듭납니다. 이때부터 두 기록의 묘사는 첨예하게 갈립니다. 동탁 암살 미수와 여백사 사건 간웅 탄생의 서막. 정사 속 조조 정사에는 조조가 동탁에게 협력을 거절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의병을 모았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탁 암살을 시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연애 속 조조 연희는 이 시점에 두 개의 결정적인 허구를 추가합니다. 첫째, 왕윤에게 칠성 보도를 받아 동탁 암살을 시도했다는 영웅적인 시작을 부여합니다. 둘째, 암살 실패 후 도주 중 여백사일가를 살해하는 장면을 배치합니다. 이 사건에서 조조는 오해로 살해했으나 혹시라도 여백사가 자신을 해칠까 두려워 여백사마저 죽인 뒤 내가 천하를 저버릴지언정 천하가 나를 저버리게 하지 않겠다는 잔혹하고 이기적인 명언을 남깁니다. 이 한마디는 조조의 간웅 이미지를 후대에 영원히 각인시켰습니다. 헌재 옹립과 명분의 확보. 정사 속 조조가 황제 헌재를 옹립하고 수도를 자신의 근거지인 허창으로 옮긴 것은 최고의 정치적 소원이었습니다. 이는 황실을 보호한다는 대명분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군벌들을 압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력 기반을 마련해준 일거양득의 업적이었습니다. 연애 속 조조 연애 역시 헌재 옹립은 조조의 힘이라고 인정하지만 이를 천자를 끼고 제후를 호령하는 협천자 일영제후 권력 찬탈의 행위로 해석합니다. 조조의 행동은 황제를 꼭두각시로 만들고 한나라를 멸망시킨 역적의 첫걸음으로 묘사됩니다. 3. 군사적 능력과 적벽대전의 진실. 조조는 군사적으로도 당대 최고였으며 특히 관도대전에서 원소를 격파하고 북방을 통일한 것은 그의 능력의 정점입니다. 그러나 적벽대전에서 두 기록의 묘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군사적 천재 vs 속임수에 넘어가는 악역. 정사 속 조조는 손자병법에 직접 주석을 달았을 정도로 뛰어난 전략가이자 전술가였습니다. 그는 기습과 속도전에 능했고 자신의 군사적 약점과 강점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연애 속 조조 연희는 조조를 과도하게 자신만만한 인물로 그려냅니다. 그는 병법의 대가이지만 제갈량의 신묘한 예측과 주유의 계책에 계속해서 놀아나는 패배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유비진영의 지혜와 신비로움을 부각하기 위해 조조의 군사적 능력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린 결과입니다. 적벽대전의 진정한 패인. 정사 속 진실 조조가 적벽에서 패한 가장 큰 이유는 유비 마이너스 송권 연합군의 화공이 아니라 남방의 풍토에 익숙하지 않은 북방 군사들에게 퍼진 대규모 전염병이었습니다. 정사에는 전염병이 크게 돌아 관리와 병사들이 많이 죽었으므로 조조가 군대를 이끌고 되돌아왔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애 속 드라마 연희에서는 전염병은 부차적인 원인일 뿐 제갈량이 동남풍을 불러일으키고 주유가 연환계를 써서 조조군의 배들을 묶게 한 후 화공으로 대승을 거둔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소설의 극적인 재미를 높이고 촉한 진영의 지략을 신격화하기 위한 각색입니다. 화용도와 관우의 의리. 정사 속 팩트 적벽에서 패한 조조는 무사히 도망쳤으며 관우가 길목을 지켰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연애 속 명장면 연희는 조조의 테러에 관우가 버티고 서서 조조를 공경에 빠뜨리는 화용도 장면을 창작했습니다. 관우는 과거 조조에게 입은 은혜 때문에 차마 그를 죽이지 못하고 길을 열어주는데 이 장면은 관우의 의리를 천하에 떨치는 동시에 조조를 은혜에 목숨을 구걸하는 비굴한 간웅으로 묘사합니다. 4. 행정가와 정치가로서의 위대한 업적.
조조가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영걸로 평가받는 진정한 이유는 그의 정치적, 행정적 능력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연의에서도 부인하기 어렵지만 정사에서 훨씬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둔전제와 경제회복. 난세의 가장 큰 문제는 식량이었습니다. 조조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에 병사병조나 백성민둔을 정착시켜 농사를 짓게 하고 여기서 얻은 수확을 불량미로 확보하는 둔전제를 실시했습니다. 능력주의 인재 등용. 조조는 오직 재능 있는 자를 등용한다는 유재시거의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순욱, 곽가, 정욱 등 당대 최고의 모사들이 조조에게 모여든 것은 그의 이러한 개방성과 실용주의 덕분이었습니다. 역사 속 조조는 잔혹한 숙청과 권력 집중이라는 그림자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난세를 평정하고 혁신적인 제도로 국가의 기틀을 다진 위대한 정치가이자 군사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혼란기를 종식시키고 중원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한 시대의 영웅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